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25bp뿐만이 아니라 빅컷 50bp의 인하 가능성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점은 18일 오전 3시경으로 한국 시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뉴욕 증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테슬라가 거의 7% 넘게 올랐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했지만 계속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지수 흐름 다시 한번 톱어보시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P 500은 거의 변동성이 없을 정도의 극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먼저 이 소비 심리가 이날 악화된 것이 가장 크게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는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안고 강세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만큼은 좋은 흐름 보였고요. 나스닥은 이날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또다시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S&P 500은 이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양쪽에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일정 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숨고르는 모습이 S&P 500에서도 나타났고요. 이어서 이날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이슈,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상당히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2개월 연속 하락을 한 데다가 지난 5월 이후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5년 뒤에 물가 상승을 어떻게 볼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이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이 소프트 데이터, 심리 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고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번 부진은 앞으로 이 소비자들이 실직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불안함에 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좋은 흐름 보였었죠. 이 테슬라가 7%대 상승했고요. 마이크론과 팔란티오도 4%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그 전날에도 6%대 급등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 이틀 연속 폭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날은 네바다주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며칠 전에 논의가 됐다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날 확정적으로 나왔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이 머스크가 향후 10년간 테슬라를 이끌 사람이다라면서 굉장히 이 머스크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테슬라의 주요 원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 중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나고요. 이어져서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9월 25bp 스몰컷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96.4%, 거의 유력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한 매크로 지표들도 딱히 없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연내 몇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75bp, 그러니까 3회 누적 인하가 될 확률이 지금 이 시각 76.3%로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9월 금리 인하는 단행될 것이다. 이전부터 확실시됐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체크 포인트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이 점도표가 시장의 추가 인하 전망에 부합할지, 이 3회 인하가 그대로 지켜질지, 또 파월 의장이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체크 포인트 저희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지난 금요일이죠. 뉴욕 증시 흐름 바로 이 자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인데요. 확실히 소비 심리가 약화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쪽이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개별주 이슈가 또 겹치면서 일부 기술주들 위주로 좀 강세가 강하게 켜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 테슬라가 7.36% 올라섰죠. 주말 사이에도 호재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이 테슬라의 독일 공장장이
판매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3, 4분기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간 테슬라의 이 독일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판매가 부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요, 이 모델 Y가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빚어졌었고 이 때문에 그간 생산량이 인도량이 줄은 것으로 보였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뉴스였고요. 이어서 이 애플도 마찬가지로 1.76% 올라섰습니다. 이 애플워치가 FDA로부터 고혈압 탐지 기능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시장의 관련 이슈들에 주목을 하게 만든 그런 뉴스였고요.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1.7%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용 협업 플랫폼인 팀즈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종료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는요,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다가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호재 하나, 악재 하나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 오픈 AI와 영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은 아니고요. 이런 외신 보도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된 반면에 이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DGX 클라우드 사업을 축소한다는 뉴스는 악재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수요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랐고요. 또 이어서 오라클은 마이너스 5% 이틀 연속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아마존도 0.78%,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는데 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죠. 이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과 구글의 검색 광고 관행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광고주들에게 광고 가격 시스템을 제대로 고지를 했는지 이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또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0.25% 올랐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영국 국방부와 4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악재를 이긴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백신주들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 머크와 모더나 상당히 화이자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과 이 아동 사망 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조만간 주장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대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헬스케어들은 일주일 내내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은 월요일이죠. 이 지난주 뉴욕 증시 흐름 다시 한번 톱파보고 가겠습니다. 3대 지수가 공통적으로 전약 후강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우지수는 1.09% 하락 마감지였고요. 나스닥은 1.32%, S&P 500은 1.4%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3대 지수가 그나마 좀 키높이를 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3주 만에 상승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주 후반 들어서 더더욱 더 상승세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9월 10일 전일 장 마감 직후에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날부터 오라클 효과가 전반적으로 증시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9월 11일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기억나실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합쳐지니까 주 후반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3대 지수 모두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섹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지난주 뉴욕 증시 기술주가 가장 강했는데요. 약 3% 이상 독보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이 오라클이 주간 기준으로 25% 강세 보였고요. 또 엔비디아도 6%대, 브로드컴이 7%대 강세 보이는 등 AI 인프라가 시장을 지배했던 한 주였죠. 거기에다가 테슬라도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12%나 오른 한 주였습니다. 또 이어서 유틸리티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 AI 인프라의 픽앤쇼벨 대표적인 동반 강세 종목이죠. 전력주들이 굉장히 강한 기대감을 얻으면서 2%대 주간 상승률 보였고요. 금융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가 많고 큰 폭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반면에 의료 서비스들은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이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린 한 주였던 데다가 또 백신 접종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개별주 악재까지 겹치면서 의료 서비스만큼은 계속해서 부진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봤습니다.
네,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7%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차량 구매 여력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메가팩과 메가블록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 부분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테슬라는 현재 유럽 쪽에서의 판매 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판매량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쪽에서는 이 독일의 기가팩토리 증산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머스크5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은 1%가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EU의 반독점 과징금 위기에서 좀 벗어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더불어서 이 파트너십을 연장 합의를 했고 또 뿐만이 아니라 EU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이 체계를 계속해서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끼워서 판매를 하던 와중에 이 부분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1%가 넘게 상승하는 분위기 펼쳐졌습니다. 엔비디아 0.37%가 상승했는데요. 오픈 AI와 함께 영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이 젠슨왕의 CEO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엄청난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 다시 한번 각광받는 분위기 펼쳐지고 있고요. 오픈 AI와의 앞으로의 모멘텀도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시면은요. 지금 엔비디아 칩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블랙웰 울트라 솔루션 출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2%가 넘게 올랐고요. 넷플릭스가 1% 넘게 밀렸는데요. 파라마운트 그리고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를 함께 인수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파라마운트 쪽에서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 업체가 합병을 한 셈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약세권에서 흐름을 마쳤고요. 아이온큐는 18% 넘게 올랐습니다.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이 영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수가 승인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큰 흐름이 보였고 이 양자 컴퓨팅 쪽으로는 리게팅 컴퓨팅과도 더불어서 퀀텀 컴퓨팅까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요. 보잉이 1% 넘게 밀렸는데요. 자, 이중 통로 항공기 777X가 이제 규제 당국에서의 의증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사실 항공기의 컨셉이 다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777X는 통로가 이중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항공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항공기에 대한 인증 늦어지면서 1% 넘게 거의 2% 가까이 밀렸고요. 조비 에비에이션 2% 넘게 역시 상승을 했는데 백악관의 전기 수직 이착륙이라는 이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도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악관은 전기 수직 이착륙 운영, 이 항공기 운영을 더욱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0.12% 밀렸습니다. 지금 내년 미국 출시를 목표로 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나 노보노디스크와의 비교 임상 결과를 앞두고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격화에 대한 우려감에 0.12% 하락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사망 사례와 연관짓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쪽에 자문위원회에 제출할 발표 자료에 이 코로나19 백신과 아동 25명의 사망이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 쪽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밀렸습니다. 화이자가 4% 가까이 하락했고요. 모더나도 7% 넘는 약세권에서 흐름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로빈인데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확장 기대감, 또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목표가가 거의 $100가 넘게 올랐죠. $725까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 있었고요. 1% 넘는 상승권에서 흐름 마쳤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부터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0.51%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62.69달러 선, 62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상방 압력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현재 시간 16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상당히 부담이 됐고요. 또 이어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러시아 제재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국제유가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0.53원,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로 큰 폭에서 움직이지 않고 보합권의 흐름을 보였고요. 여전히 1,392원 선,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레벨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0.1% 견조하게 11만 5천 달러 선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동성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이 가상화폐 시장의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금은 0.35% 올랐습니다. 3,686달러.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수준이죠. 계속해서 경기 불안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금값 진정할 줄을 모르고 있고요. 미국채는 이 주말 사이에 오르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4.0%대, 아직까지는 3.5%대, 절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높은 구간은 절대 아니지만요. 이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금요일 3.9% 가까이 상승하는 등 상당히 고물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9월 B컷 가능성이 5%대로 다소 축소가 된 것 역시 여기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럼 이날 나온 경제지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한마디로 물가와 관련된 소프트 데이터죠. 55.4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 대비해서도 58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전월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한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요.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게 마냥 호재로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보험성 인하,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을 때는 이게 플러스가 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증시가 그동안 마이너스가 되는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주시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또 중요한 점이요. 두 가지 하위 지수로 이 지수가 나뉘는데요. 현재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이 현재 경제 여건 지수, 이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미래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 지수, 이게 55.9에서 51.8로 크게 둔화가 됐는데 현재보다도 미래를 훨씬 더 현재 소비자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자, 이어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소비자들의 예상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5년이었는데요. 3.9%로 예상치 3.4%를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관세 정책의 물가에 대한 영향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면서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에 우려를 현재 가지고 있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온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판 발언 그리고 제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말 사이에 나토 이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SNS에 단체로 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중국산 제품의 50%에서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까지 제대로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중국은 또 이제 미국 반도체 칩 부문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뉴스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런 회사들이 생산하는 일부 미국산 아날로그 IC 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조사 기간은 약 반덤핑 조사로서 1년,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계속해서 좀 큰 이슈들은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역과 펜타닐 문제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공식 초청해서 시진핑 주석과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을 또 밤사이에 했었지만 아직까지 백악관이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10월 말에 한국 에이펙 포럼에서의 회담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자면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FOMC입니다. 이거 우리 시각 기준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고요. 또 이어서 새벽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견이 되어 있다는 점. 과연 점도표와 이어서 기자회견에서의 물가와 고용 사이의 발언 어떻게 할지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9월 16일 HR 기술 컨퍼런스, 오라클 굉장히 여기 관련해서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어서 9월 19일 금요일에는 일본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번에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 전해지는 대로 추가적으로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매크로 봤습니다.